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 약학과 서울대학 교수님, 2호 과학 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죠. 강양구 TBS 과학재난팀장, 그리고 그냥 최지은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지금 유튜브로 곤지암 2020님이 핑크 돼지로 온통 도배를 계시네. 도배하지 마세요. 네? 예. 다른 분들도 글 좀 많이 남기시게. 그야말로 또 핑크 돼지의 이모티콘까지 어디서 구하셔가지고. 어디서 구하셨어요? 저도 네? 좀 나눠주십시오. 아시는 예. 분이에요? 아니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코로나19 얘기해 볼 텐데 오늘이 잠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코로나19 코로나 버스터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위중증 환자 늘고 있어요. 이거 일상 회복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잠정적으로 일단 오늘까지 코로나 버스터즈 하니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50번의 유료 문자 샵의 0951 TBS 앱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들어가기 전에 속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검찰의 소환이 초일께 들어갔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설대호 교수님. 네. 자,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20명이에요. 이 상황 어떻게 괜찮은 거예요?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꼭 나쁘다고는 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 들어갈 때 그런 우려했었잖아요. 한 5천 예. 여기까지 확진자 늘어날 것이다. 뭐 10,000명. 5천 명이요? 네. 2만 명, 2만 명, 2만 명을 2만까지 얘기했었어요. 봤습니까? 예, 자, 일부 예를 들면 이런 전문가들이. 거예요. 예.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것이 일주일 중에서 수요일인데요. 어제가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통 수요일에서 피크를 찍고 내려가는데요. 오늘은 어제 수요일 대비 1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하고 어제 수요일을 비교해 보면은 지난주 수요일은 230명 정도나 많아요. 그러면 230명 정도 줄었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지난 수요일과 어제 수요일하고 수요일이 비교했을 그런데 때? 이제 오늘이 약간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약간 우려스럽긴 한데 헬로윈 데이가 언제였냐면 10월 31일이었거든요. 그랬죠. 일요일 날. 그러면은 지금 이제 11일이 흘렀으니까 드러난다고 하면 오늘 내일 모레 정도에 이제 다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헬로윈 데이에 영향으로 2만 명, 2만 5천 명 찍을 거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막 공포를 부추기고 그랬는데 내일 모레 2만 명 나오겠습니까? 오늘 2,500명 수준인데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로윈 데이는 무사히 넘어갈 것으로 네.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더 걱정은 위중증 사망자입니다. 위중증 사망자가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역대 최고치로 병원에서 위중증이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데 473명. 오늘 하루만 13분이 나왔고요. 어제는 35분이나 쏟아졌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사망자도 오늘 21분 나오셨거든요. 21명이 하루에 사망하는 것은 거의 역대급입니다. 이게 역대급. 그래서 위중증 사망자가 좀 많이 나오는 게 걱정이고 확진자 수는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은 되었지만 예상만큼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 다만 위중증 사망자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오히려 걱정이면 걱정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백신 접종 완료한 분들의 비율이 75%도 넘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냐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까지는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를 상당히 좀 다른 나라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방역 상황이 상당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열심히 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 거리두기 효과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 있는 고위험군 고령자들 같은 분들이 보호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1월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그 보호 장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혹은 60대 이상의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백신에 의한 면역 효과가 높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더 전면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감염자가 생기고 감염자 중에서 일부가 이제 위중증 환자나 혹은 사망자로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의 가장 이제 관심사는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서 위중증 환자의 숫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네,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어요, 청취자 강양구 기자님.
부산은 왜 확진자 발표에서 빠진 건지요? 합계에 포함 안 되는 건지 부산 사람은 확진자 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산도 당연히 확진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전국 확진자 수에는 부산이 빠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 청취자분께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네. 포함이 돼 있다. 네네. 예. 자 그리고 이 위중증 환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 병상에 여력이 있는지 현재 상황 많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병상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제 서울은 조금 압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중환자 병상의 지금 가동률이 58.3%니까 뭐 60%라고 보더라도 40% 정도는 비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감염병 전담 병원의 가동률도 59%니까 여전히 한 40% 정도는 비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 지역은 지금 70% 부근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은 다소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한 40% 정도의 병상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서울이나 인천 지역이 70%를 넘어서서 약간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제 위중증 환자가 더 생기면은 방역 당국이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75%를 넘어서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럼 만약에 75%가 넘게 되면 다시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후퇴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바짝 조였던 그때로 돌아갈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애초에 방역 당국이 중간에 뭐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은 뭐 서킷 브레이크 같은 걸 걸고 좀 비상 상황을 선포한 다음에 잠깐 조인다라고 했는데 그때 조인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시 영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아니면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모임의 인원을 좀 제한을 하거나 혹은 이건 사적 모임을 할 때 백신 미접종자가 4명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인원을 2명까지로 줄인다거나 혹은 백신 패스의 적용 기준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 다시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하는 식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남아 있어요? 이게 6주 간격으로 하지 않습니까? 6주 간격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제 6주를 한 기간으로 해서 6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6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중간에 위험도 평가는 그렇습니다. 수가 있지 위험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단계를 하고 나서 위험도 평가를 해서 두 번째 단계를 갈까 말까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계를 이동할 때 이제 다소 완화된 조치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1단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때 이제 지금 원래 정부가 각 단계의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 지표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확진자 수, 병상 가동률, 위중증, 사망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숫자로 하게 되면은 만일에 그 숫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단계 조정을 안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해서 정량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정성적으로 숫자를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떤 판단이 되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두고 지금 당국이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나오면은 좀 더 단계별로 어떻게 갈 건지 이렇게 명확해질 것 같은데 일단 3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한 단계는 6주 그다음 단계로 갈 때 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1월 한 달 동안 한 다음에 1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위험도 평가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단계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네네. 12월 초에 이제 6주 지나면 그렇죠. 그때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 확진자 관련해서 궁금해하신 분 아까 계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산이 빠지는 게 아니라 실시간 집계에서만 빠지고 다음 날 0시 기준으로 우리가 발표를 하잖아요. 확진자 수를 할 때 그때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실시간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예. 오해 같은 게 있으시다 이런 얘기고. 네. 지금 그리고 얀센 접종자들 같은 경우에 젊은 분들, 예, 저 같은 경우. 그죠? 예. 부스터샷 접종하고 있잖아요. 했어요, 예. 최진아 그 아나운서는? 예약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예약을 못 하고 저는 조금 있다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특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그 우리 저 라디오 제작부 김현우 PD도 어제 부스터샷 했대요? 접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소아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접종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러던데. 이거는 이제 입장 차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방역 당국은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또 교육 당국도 강력히 권고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종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소아청소년에 대해서 소아청소년에 대해 이유가 있는데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사망자가 오늘까지 3,033명입니다. 그러는데 총 사망자. 총 사망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50대 이상이 97%예요. 50대 이상이 97%. 예. 그다음에 20대가 지금까지 12명, 30대가 25명, 40대가 45명인데요. 45, 25, 12를 합하면은 한 92명 정도 되면서 이게 3%입니다. 3%가 20대, 30대, 40대가 3%고요. 나이가 약간 올라갈수록 좀 많아지죠. 그러는데 50대 이상이 97%라니까요. 그런데 0세부터 19세까지 아직 한 명도 네. 사망자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코로나로 인한. 거기에다가 지금 병원에 위중증자가 473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10세부터 19세에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0세부터 9세까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사망도 없고 위중증도 지금까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방역 당국은 이제 접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라든지 또는 이 아이들이 감염이 되어서 집안의 어르신들에게 옮길까 봐 이제 이런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위험 대비 이익이 크지 않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고령층이 오히려 접종을 해서 막는 것이 낫지 어린아이들에게는 지금 심근염이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위험 대비 이익이 고령층에 비해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은 권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무 접종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니까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설대 교수님 들은 학부모 같으면 우리 애들 안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소아들 중에서도 뭐 기저질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당뇨병이라든지. 비만이라든가 당뇨병 예.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10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방역 당국에서도 이분들은 좀 접종을 권하고 싶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뭐 설대호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약간만 덧붙이면은 지금 사실 그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뭐 유럽 뭐 EMA 이런 곳에서 이제 승인 심사를 하고 있는 백신 중에 노바백스 백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천만 회분이 계약되어 있는데 만약에 WHO 뭐 유럽연합 이런 곳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을 하게 돼서 쓰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노바백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자궁경부암 백신처럼 청소년에게 접종하는 백신과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백신이기 때문에 효과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면에서도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백신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은 청소년들에게도 좀 더 안전하게 접종을 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방송하면서 강 기자님이랑 저랑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것을 빨리 승인을 해야 고령층 중에서도 지금 mRNA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대한 걱정이 계신 분들에게도 접종을 할 수 있고 특히 이 청소년 연령층에도 굉장히 안전한 백신이니까 이 백신은 오히려 그런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우리가 계속 지금 당국에 촉구를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백신보다는 그렇습니다. 노바백스 같은 게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예, 그럼 노바백스나 네. 우리나라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백신도 노바백스 백신하고 같은 거거든요. 자체 백신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런데 자체 백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소아 청소년들 90만 명한테 지금 접종을 완료했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요. 거기는 일단 환자가 너무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데이터를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중환자, 사망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대 사망자가 0세부터 10대 그러니까 19살까지 사망자가 미국에는 50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확진자만 하되 100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위험 대비 이익이 미국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려해야 될 게 많다는 말씀입니다. 예. 끝으로 그 치료제 얘기 한번 해볼 텐데 화이자가 개발 중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면서요? 예, 이제 화이자가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먹는 치료제 제일 앞서 있는 것이 머크 건데요. 머크 거는 보호 효과가 50%. 그런데 이제 머크 것은 대신 기형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는데 화이자 것도 먹는 건데 이것은 기전상으로 암이나
유전병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전이 없는 데다가 기전이 뭐예요? 약의 기전. 약이 작동하는 원리, 약이 작동하는 원리상으로 암이나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없고요. 또 하나는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 3일 이내에 복용하게 되면 보호 효과가 89%, 머크와 마찬가지로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 5일 이내에 복용하게 되면 85%. 그러니까 월등히 안전성도 높고 보호 효과도 뛰어나고 여기서 말하는 보호 효과는 위중증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춰준다. 거기에다가 암이나 기형에 대한 위험도 없고 또 나올 시점도 두 개가 비슷합니다. 네. 게다가 가격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치료제는 아무래도 화이자께 우수할 것 같고요. 대신 화이자는 우리나라에 도입된다고 하면 빨라야 내년 2월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이 겨울에 즉 단계적 일상회복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가격도 한 사람당 45만 원 수준이고 또 안전성도 훨씬 뛰어나고 또 보호 효과도 72% 정도나 되니까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분간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유, 잘 들었습니다. 자, 설대 교수님 중앙대학교 약학과 교수님인데 주현미 씨가 중대 약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저는 외국에 오래 있다가 중앙대학교로 와서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네. 주현미 씨가 학생이었다 그럽니다. 학생.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그러시구나. 들었는데 제가 수업을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주현미 학생이 있었다고. 그런데 있었다? 제가 수업을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예. 주현미 가쁜 주현미 씨 등장. 자, 왜 가수분 얘기 왜 드렸냐면 조금 이따 코로나 힐링 콘서트 하는데 오늘 바로 월간 송은이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오십니다. 파페라 가수 박정훈 씨 함께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